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와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일상과 경제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요. 행복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주제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노인복지 예산이 18조 8천억 원,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노인복지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예산이 무려 80%에 달하고요. 나머지 20%의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노인복지에서 여가문화도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여가문화 예산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니어들의 소득 부충에 급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이 노인 여가문화 복지 얼마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노인 여가 문화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시니어 어디서 놀 것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먼저 사단법인 재미있는 재단 고민정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숙 회장님, 네. 복지관,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복지관,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잠깐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외로 또 노인복지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꽤 계셔요. 네네. 네. 노인복지관이라는 거는 노인들이 교양, 취미, 또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건강정진이라든지 질병 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보장과 관련된 일자리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국에 310개 정도가 노인복지관 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한 400여 개, 200만 명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노인복지법이 제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81년도에 복지법이 제정돼서 개정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노인복지관은 노인 여가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5년 전에 서울에서 남부 노인, 북부 노인, 지금 관악 노인, 노원 노인을 시작으로 됐는데 서울에만 해도 한 40여 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00여 곳, 네. 200만 명 이상의 네.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 네. 네.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네. 자, 재미있는 재단. 재밌습니까? 네, 이름이 명칭이 네. 저도 남다르지 특이하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노인 놀이터를 조성하자 네, 이렇게 네. 주창을 하고 계세요. 네. 재미있는 재단 무슨 일을 하고 노인 놀이터는 또 어떤 개념인지 간략하게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재단은 사실 이 이름 자체가 남다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지금 제 나이에 지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원래 전공이 사회복지라 그러셨군요. 그때 자원봉사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말고 40 넘어서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재미있는 재단이라고 대학 다닐 때 이름을 미리 지어놨어요. 아마 21살인가 이랬을 거예요. 네. 이름을 지어놓고 40 넘어가면 만들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러고 그때 왜냐면 40 넘어가면 서울에 건물 하나는 당연히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40 네. 넘어서 하겠다 이러다가 어느 날 40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재미있는 재단을 서울시에 사단법인 만들었는데 자, 좋은 일을 재미있게 네. 한다 그러면 약간 궁금하잖아.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딱 그 에피소드 사례를 하나 딱 주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설명을 조금 쉽게. 네. 혹시 비행기 끌기 대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아니, 가끔- 모형 비행기 말고 진짜 비행기? 진짜 큰 비행기. 야, 트럭 끄는 거는 봤습니다. 그쵸. 사실은 네. 제가 그거 보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비행기를 타기만 하다가 끄는 것도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엉뚱한 생각에서 시작됐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게 왜 그 좋은 일과 연결이 되냐면 자, 저희가 이제 참가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25명이 한 팀으로 하고 네. 이 팀이 이제 이 비행기 끌기 대회니까 예선 본선 초재기 시합을 벌리는 거예요. 네. 올림픽처럼 깃발 꽂고 이렇게 입장하고 이렇게 방송에 연계해가지고 공항도 빌리고 비행기도 큰 비행기 뭐 전보 7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빌리고 네. 해서 이제 27개 팀, 25명 이렇게 해서 1000명 가까이가 가서 이제 이게 초재기로 해서 1등 시합을 해서. 해서 그러면 그 수익금을 좋은 일에 쓰는 겁니까? 네네네. 이 수익금을 저희가 그 서울대학병원의 암 어린이 암 그렇군요. 네네. 소아암 네네네. 중에서도 재발한 이 중산층들이 또 그 약간 사각지대 부분 좀 있어서 거기에 딱 특정시켜가지고 그런 형태. 그런 맥락에서 노인 네네. 놀이터라는 개념도 또 나오는 거고요. 네, 조금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네. 뭐 운동하고 좋은 일 하자라고 하는 거는 다들 하고 싶어하고 네. 하지만 이게 그 해야 된다는 생각, 좋다는 생각 이거 하는 거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거기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 이런 하고 싶어 하는 네, 이런 네. 마음이 들어야 돼서 네.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재미, 네. 놀이 이런 네. 걸 조금 섞는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하다 보니까 이 노인 놀이터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늙어서 은퇴하고 나면 어디 가서 놀지? 근데 놀 때를 찾다 보니까 특별히 마음에 드는 놀 장소가 공간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나이 들어서 놀 때. 그럼 네. 놀이터지 뭐. 네. 어린이 놀이터처럼. 네. 그래서 생각한 게 노인 놀이터 네. 만들자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뒤늦게 이제 원래 사회복지사예요. 제가 네. 사회복지사고 근데 박사과정을 문화 콘텐츠 박사를 하다 보니까 두 개의 학문을 융합시켜서 시니어 쪽에 어떻게 접목을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복지로 접근하지 않고 콘텐츠로 접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콘텐츠도 노는 쪽으로.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노인 놀이터라는 게 그 제 박사 논문 주제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여기서부터 탄생하게 됐어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잠깐의 궁금증은 좀 미뤄두시고요. 이 노인 놀이터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충청남도가 의욕적으로 이 노인 놀이터를 도입을 하고 있고 충남 공주시에는 이미 시범적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맥락일 텐데요.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노인복지법을 보면 노인 여가 문화의 대표적인 시설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경로당은 물론이고요. 노인복지관조차 이용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여가문화 인프라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 도대체 뭘까요? 고민정 이사장님 혹시 어떤 문제점들을 좀 발견한 게 있으십니까? 이게 꼭 정답이 아니어도 되죠. 저한테만. 네네. 저는 이제 보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경로당하고 이 네. 복지관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은 일단은 이게 모임의 공간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아지트 같은 거예요. 네. 편하게 가서 그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면 복지관은 거기서 이제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서 뭔가 특별하게 할 것들을 주다 보니까 네.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보면 강좌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에. 네. 그래서 이제 교육, 그 다음에 학습, 요런 형태로 이제 많이 엮어져 있어서. 근데 왜 줄었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코로나죠. 네. 메인 이유는 코로나인데. 근데 코로나
이외에 또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 경로당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복지관 이런 데 쪽에 보시면은 이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복지관에 이제 이런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 전, 10년 전하고요. 지금 모습, 이 프로그램 변화를 한번 보시면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변하고 있거든요. 연령대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시니어들은 예전의 시니어들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니드 반영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거기에 맞춤형 컨텐츠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박노숙 회장님께서는 지금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노인복지관들 그 일종의 협의체죠. 그런 기관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특성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일단 노인복지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간 개념이죠. 경로당도 공간이라는 거가 있고 경로당도 이제 굉장히 2000년대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공간에 이용자의 또 한계가 있습니다. 연령층이 굉장히 높은 거가 한계인 거고 경로당이 마을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1개 있는 데도 네. 있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용자 수가 많으냐 또 이용자 수가 없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빈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공간이 꽉 차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복지관은 공간 내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에도 충족하고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역할을 다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고학력 전문 직종에 있었던 지금 이제 막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욕구는 지금 노인복지관을 오랫동안 이용하셨던 70대 말 80대하고는 또 다른 욕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관도 운영의 묘 또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외부의 자극으로 이제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비행기 끌기 이제 이런 것도 우리 내부에서는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비행기 끄는데 한번 참여해봐야 되겠다. 신기하고 재밌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어르신들이라는 그 범주 기존에는 이제 65세 이상이면 다 같은 노인으로 사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60대와 70대가 다르죠. 또 70대와 80대가 다르고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60대 안에서도 서로 다르고요. 각 연령대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성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첫 번째 먼저 좀 반성을 좀 해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앞서서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년, 20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여가 문업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박노숙 회장님께서도 비행기 끌기는 물론이고 노인 놀이터와 같은 외부의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창의성들을 이런 콘텐츠들을 좀 접목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들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이거 참 굉장히 어폐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폐단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또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인식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니어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그런 뭐랄까요 제대로 된 연령 맞춤형 이런 컨텐츠들이라던가 또 시설도 마찬가지로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입장이죠.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인복지관이 이제 문화적으로 정책적으로 생겨난 배경에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공동체성이 있어요. 그 공동체성이라는 건 같이 눈을 맞대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한 것들은 해결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었던 그 공동체성에 기인해서 노인복지관이 생겨난 거고 경로당도 이제 생겨났는데 그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복지관 역사가 35년이 되다 보니까 35년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60세에 참여하셨다고 하면 95세가 네, 된 상태인 건데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이용 어르신들도. 지금 그 주된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는 70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70대가 한 65% 정도 네, 되는 네, 네. 거고, 과반 이상이네요. 60대가 15%, 80대가 15%. 아, 그렇군요. 나머지는 이제 90대 한 5% 정도가 90대를 네. 90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오래된 노인복지관은 훨씬 연령대가 높고 제가 일하고 있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는 개관한 지 5년 됐고 지역적 특성이 또 목동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라는 거 하고 제가 있는 곳은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나 노인복지관에 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문화센터에 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젊은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젊다는 60대 초반. 60대 초반. 네. 네. 그러니까 60세부터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가 30년 역사를 갖고 있다라면은 지금 60세 이용하신 분이 아마 90대에도 이용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장벽이 높기도 하고 새로 젊은 어르신들이 유입돼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 지역의 80대 어르신이 지금 일하시는 문화센터에 가시면 재밌게 즐길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욕구에 맞춘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내긴 하는데 일단 그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8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머리 아픈 뭐 공부, 역사, 철학 이거보다는 노래. 네. 즉흥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을 근데 그 프로그램은 전국 어느 노인복지관이나 다 즐겨하시고 아주 그냥 꽉꽉 차셔요. 네네. 예. 그래서 저의 문제 의식은 지금 60대와 80대는 사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세대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인데 하나의 통일된 공간에서 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같이 어울린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인 거예요. 이런 다양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그런데 저의 문제 의식은 앞으로는 이런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된다. 네.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인 거고요. 고민정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 예산, 그 다음에 이제 여가에 쓰는 예산 이런 건데 저는 이번에 이 노인 놀이터를 하면서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제가 얘기한 건 이제는 이 노인 놀이터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잘 설명드린 거는 노인 정책을 이제 바꿔야 된다. 전환할 때가 됐다, 정말. 네. 왜냐하면 이 노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노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사회복지, 노인 복지 컨셉으로 왔는데 초반에 노인 복지를 만들 때는 다 하나의 이제 그 격리 시해 이런 개념이어서 거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 놀이 문화나 여가 생활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없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시절에는. 근데 이제 그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어지고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뭐 노인들도 되게 니드가 변화가 많았고 그리고 새로운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노인 인구도 많아지게 됐고, 네.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생기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가적으로 정책 자체를 이제 한번 큰 틀에서 다시 검토, 리셋을 다시 해야 할 때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저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니드가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이제 내부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저같이 이런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뭐 새로운 일을 하면서 네. 반응이 괜찮지 않냐 이런 것도 필요하다. 네. 이러면서 이제 노인 정책 자체의 전환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노인 뭐 컨텐츠 그다음에 일자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돈에 대한 재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거의 80% 네네. 정도 돼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봐도 그 노후 자금 이렇게 네.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걸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 뭐 창업 다 좋은데 그 전 단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냐 그러면 심리적인 이 불안감부터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이 여가 생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위한 프로그램이 네네네. 저는 오히려 1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줘야지 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맞춤형으로 자꾸 주기만 하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마음에 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저도 뭐 프로그램 자원봉사 하다 보니까 얘기를 나눴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 중에 딱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거기 오신 분은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그렇죠? 좋아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데 그만큼 해주는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온 분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데를 보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온 사람들의 맞춤형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꽃꽂이를 하나 배우거나 노래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입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취미생활로 꽃꽂이를 하나 배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잘하게 됐어요. 다시 또 입문반 배울 이유가 없거든요. 단계별로 좀 더 진화된 아니면 발전된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네. 엑셀런스 이걸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취미 활동이든 뭐든 했을 때 이 네. 부분들이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보상 내지는 주변 환경에 대한 보상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더 잘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뭘 연계해서 본인들이 한 부분들을 계속 노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급속하게 확대가 됐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좀 하면 박노석 회장님께서는 기존 제도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관이라는 여가문화시설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고민정 이사장께서는 그거 문제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넣어서 미래지향적인 지점을 좀 바라보자. 이제 이런 얘기신 거죠. 근데 그거 문제 많다는 약간 아니에요? 제가 해서 그랬나요? 잘하고 계신데 네. 다른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네네, 어떨까라고 알겠습니다. 전 플러스 입장이지. 네네, 네. 제가 의욕에 넘쳐서 의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 제도와 이 제도에 새로운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넣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가 되면서 기존 후기 고령노인, 우리 보통 이제 75세 이상이면 후기 이제 고령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60대부터 이용하던 노인복지관을 계속 이용하면서 10년, 20년, 30년 그대로 한 노인복지관에 어떻게 보면 메인 고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고민정 이사장께서는 자 우리 5, 60대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노인이 될 분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여가문화 공간을 좀 만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양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복지법으로 노인 여가문화시설을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산도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제도는 그런 다양성을 요구하는 니즈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노인 여가 문화 시설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도대체 뭔가요? 고민정 이사장님께서 볼 때는 가장 큰 장벽이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든 뭐 인력이든 공간에서 다 돈인데 예산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여기 여가시설 문화 프로그램 하는 건 여기서 하는 주체인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있으니 여기를 통해서만 하는 네. 그리고 거기에다 예산을 해주는 네. 뭘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노인 놀이터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요. 지자체한테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네, 왜냐하면 네. 그들한테는 이 예산, 노인 놀이 좋은데 예산을 어느 카테고리에 예산을 받지? 지금까지 지자체에서는 노인 놀이터 하라고 예산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예산 카테고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겪고 그렇죠. 네.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러고 그런 부분들은 뭐 정부에서나 내지 지자체에서도 경로당 저희 지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네. 연계도 하고 있고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공무원들은 바로 하거든요. 한마디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기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네. 왜 해야 되는지 인식 갖는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 뭐 기준이 법이니까요.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공무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 복지관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꾸 눈치 주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 소위 말하는 텃세죠. 네.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네. 이런 또 장벽이 또 새로운 있을 수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는 복지관으로 진입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기 프로그램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이제 스마트와 관련된 기계와 스마트폰, 관련된 뭐 기계와 교육이라든가. AI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특히 이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공간의 제한은 프로그램실의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 추첨을 해요. 옛날에는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선착순으로 해서 새벽 4시에 추운 겨울에 새벽 4시에 오셔서 선착순이니까 네. 참여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안전상 문제가 많고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기계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추첨을 해서 이제 참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도 들어옵니다. 이게 뭐 가까운 누구 지인을 통해서 네. 나 컴퓨터 떨어졌는데 네. 다시 넣어달라고? 넣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원도 네. 그러니까 장벽이 어떤 프로그램의 제한에서 오는 장벽보다는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강좌를 2개를 만들어도 3개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걸로 인한 장벽인 거지 텃세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의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정 이사장께서 요즘 이제 그 노인 놀이터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인 놀이터라는 하나의 공간의 문제이라기보다는 자,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라는 그렇죠. 문제의식인 것으로 네네. 이해가 돼요. 어떤 측면으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노인 놀이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이제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거기 노인 놀이터가 밖에 원래 시작된 게 핀란드에서 제일 먼저 된 건데, 핀란드가 이제 그 해에 지금보다는 뭐 십몇 년 전에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어서 그 국가 예산을 자를 때 사회복지 예산을 먼저 잘랐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예산을 너무 쉽게 이제 컷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 해에 때마침 우울증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핀란드에서. 특히 높았죠. 네, 높아지니까 핀란드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어르신들, 노인들 죽이는 나라로 오명을 쓰겠다. 이래서 복지 예산을 다시 갖다 놓고, 더 얹어 갖다 놓고, 어디다 돈을 써야 되냐.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행복하냐, 내지는 우울증이 덜 걸리냐,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각계 분야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모여서 이제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노인 놀이터인데, 왜 그럼 노인 놀이터가 등장하게 됐냐면, 자, 노인 그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첫 번째 나온 게 밖으로 나가야 돼. 집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같이 사람들하고 모일 공간이 필요하다. 네. 이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네. 노인 맞춤형. 밖에 나가서 어울리면서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네. 신체 활동을 하는데 운동으로 접근하지 말고 재밌어야 된다. 네네. 놀이로 가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놀면서 친하게 지내는 이 동료들과 하면서 운동 효과를 가져오는 네. 일종의 이제 야외 그 놀이, 운동 문화 이런 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 놀이터가 탄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핀란드나 북유럽 쪽에서는 실제로 노인 그 재활이나 우울증 네. 이런 쪽의 의사들이 처방전으로 노인 놀이터에 일주일에 뭐 2회 몇 시간 가세요. 이게 처방전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효과를 봐서. 이런 것처럼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거기가 이제 어르신들이 내 생활,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보통. 여기에서 본인들이 자기 삶을, 재미를, 이런 정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본인 힘으로, 본인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촉매제로 노인 놀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로당이나 이런 뭐 복지관, 복지관, 네. 이런 쪽하고 저희는 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차피 근데 거기 와가지고 막 어르신들이 많은 그들의 니드가 뭔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 놀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놀이 시니어 플래너 이래서 이제 놀이 지도사 운동하는 부분을 재밌게 운동하는 부분들 운동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 가르쳐 주는 직업군을 지금 만들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어르신들한테 네. 맞춤형으로. 왜냐하면 운동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와 컨텐츠가 기존 여가문화시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던가 노인복지관과 결합이 된다면 더 풍부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왜냐하면 여러 쪽에서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죠.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박노석 회장님께서 실제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노인복지관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제약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국가가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라고는 하진 않아요. 이제 대신 전국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 이제 정책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어르신들이 이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이제 가장 높은 거가 지금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소득 보전 차원에서 일자리 네. 정책을 펴는데 노인복지관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하는 것 이런 거가 있는데 하지 마라는 거는 안 해요. 근데 지금 하지 말라. 근데 이제 우리 목동실버 복지문화센터는 개관할 때부터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복지관 밖을 나가는 거가 정책이었었어요. 우리 내부에서. 그래서 실제 어린이 놀이터에서 마을 음악회도 하고 초등학교에서
축제를 하고 이러는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르신들, 노인도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주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노인복지관 담장을 넘어야지 되는 거는 노인복지관 안에 노인만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 무슨 혐오 시설이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복지관이 주차장 자리였었는데 주차장 자리를 없애고 노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저는 들어갈 때부터 어르신들이 노인이 복지관으로 오는 순간 또 다른 경계선이 생길 또 다른 거다. 개념이. 그래서 이 경계를 허무는 거를 나부터 하겠다. 우리 기관부터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한창 서울시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네. 네. 마을 공동체. 예, 마을 공동체. 그래서 어르신을 중심으로 손자녀, 어르신을 중심으로 초, 중, 고 학생들, 어르신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업주부들, 어르신을 중심으로 어르신. 그래서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처음부터 설계를 정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 주민, 노인복지관이지만 지역 주민들 축제를 할 때 같이 하고 공간도 어린이 놀이터, 학교 운동장, 학교 강당 이렇게 나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죠. 그래서 문턱을 굉장히 많이 낮췄고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복지관에 오실 수 있도록 화장실도 개방을 활짝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혹시 그 프로그램들 중에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는 뭐 청년들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나요? 많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사용하고 있는 화분들 있죠. 네. 화분 많이 버려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버리면은 쓰레기인데 폐 자원들을 그 화분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서 꽃을 심어서 재래 전통 시장에 갖다 주고 수거한다고 그렇게 해봤고요. 작년부터 전통시장하고 어린 지역 주민 어린아이들하고 연결도 많이 했어요. 서울시 프로젝트 받아서 정말 인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프로그램 끝난 거가 지역 주민 전통시장의 꽃가게 아주머니가 두부 만드는 아저씨가 무 파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거를 판매를 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사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린아이들하고 우리 복지관에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소통,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 소통이 지역 주민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가장 중심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니어라고 그래서 노인이라고 그래서 노인만 이용하는 시설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환대를 받지 못하죠. 네.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향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두 분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노인 여가문화시설들의 현 주소 간략히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말씀 나누면서 노인 놀이터가 뭐지? 계속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실 텐데요.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노인복지관과 노인놀이터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노인 여가 문화 공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